직업이 배우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이어트는 숙명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시작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원을 찾아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되게 좋은 태도다. 다이어트가 뭘까? 찾아봤더니 이게 그리스어가 어원이더라고요. 그리스어로 생활 습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그래?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생활 습관이어서 거기에서 포함되고 있는 단어가 사실은 어마어마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다이어트라는 거는 정말 생활 습관이 최우선이로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ze. 저는 아이를 가졌을 때 30kg이 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오렌지 주스가 너무 심하게 땡기는데 오렌지 주스는 좋은 거야. 그리고 정말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주스만 쭉쭉쭉쭉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왜 자꾸 살이 찌죠? 이러고 물어봤더니 뭐 드셨어요? 저는 오렌지 주스밖에 먹은 게 없는데요. 어떤 거 드셨어요? 이런 거요. 가당이 듬뿍 함유된 달디단 오렌지 주스만 마시다 보니까 거의 6개월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30kg이 쪘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잘 출산하고 열심히 이제 뭐 땀 빼고 뭐 산후조리 하면서 많이 뺀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처음에 살이 쭉 빠지다가 걸려있는 5kg가 안 빠져. 맞아. 네. 저도 그 처음에 5kg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나 요 5kg만 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갑자기 10kg 이상이 불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각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거나 거울을 볼 땐 사실 잘 모릅니다. 적당하게 보기 좋은 상태에서 거울을 보니까 뭐 붓기 좀 빠지면 괜찮은데 충격을 먹을 때는 남이 우연히 찍어준 사진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나야? 그때 이제 쇼크가 확 와요. 근데 이제 마음에 스스로 안정을 찾고 싶어 해서 아니 40도 넘었고 그냥 나도 이제 그냥 편안한 역할들 많이 하려면 이 정도 살은 그냥 옵션 아닌가? 뭐 어때? 스스로를 좀 안정시켜 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들은 외모를 준비해 놓고 그 재능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봤을 때 내 와이프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나가게 하는 창구인 이 몸 관리를 조금 더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딱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오다 주었어 느낌으로 툭 던지고 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딱 듣고 맞는 말인 것 같아. 그 다음 날부터 전 운동을 시작합니다. 잘하셨다. 네. 정말 근력 운동을 복근 운동을 하루에 200개, 300개, 이제 나중에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루에 1000개 정도 했어요. 그래서 4시간 정도를 운동을 했는데 매일 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승현이 운동을 하는 거야. 이승현이야? 그 정도로 훅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된 게 뭐냐면 운동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제한했네. 그래서 이제 치트키를 쓰기 시작합니다. 운동할 힘이 없으니까 얼른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초코콘 2개에 초코바 하나를 막 먹고 오면은 막 힘이 불끈불끈 와요. 막 무게 번쩍번쩍 들고 막 복근 막 1000개씩 하고 혈당 쫙 올라가. 정말 체지방 쫙 빠지고 어머 이 나이에 이런 관리가 돼야 하는 몸으로 쫙 빠졌어요. 너무 좋았죠. 그리고 유지도 어느 정도 돼 갔어요.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 초코바와 초코콘을 먹으면서 했던 그 급당을 충전했던 다이어트가 정말 가서는 안 될 삼금융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편이었다는 걸. 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쵸? 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하러 가요. 그럼 메이크업 딱 끝나고 자 오늘 하루를 일을 해야지가 하는데 메이크업 딱 끝났는데 아 나 다시 들어가서 자고 싶다. 기력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기력이 없고 누가 옛날에 탁 치면은 왜 해야 되는데 탁 치면은 왜 한숨이 팍 나오면서 짜증. 그리고 왜 이렇게 붓지? 그리고 얼굴 대칭은 왜 이렇게 달라지지? 몸의 체형은 왜 이렇게 틀어지지? 반지는 왜 안 빠지지? 신발이 원래 이렇게 작았나? 이런 증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나 오늘 되게 부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부었지 하고 사진을 딱 찍어보고 사진을 본 순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저 사진입니다. 다른 분 사진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보고는 어디 아파? 괜찮아? 뻔해 보이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이 정도 염증 수치로는 걸어 다니기 힘든데 그 말을 들었어요. 일단 푹 쉬고 음식 잘 챙겨 드시고 나와서 계속 치료받으세요. 예,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거짓말 좀 보태서 안 해본 거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하신다는 뭐 10박 11일 단식, 된장요법, 풍온욕, 냉온욕, 생채식, 그리고 명상, 경락, 체형 마사지, 불 확 질러서 하는 무슨 화주 경락,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래서 생채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 뭐 잎채소 2장에 뿌리채소 3가지를 안에 이렇게 쌈처럼 넣어서 된장을 살짝 넣어서 오곡가루를 넣어서 침과 함께 삼켜 먹으면 일단 독소는 빠지고 요것도 한 7년 하면 또 피해 성질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해보고 잡설가 마스터라고 임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내 몸으로 임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11년 동안을 했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연예인이다 그러면 뭐 쟤네들은 하는 거 따로 있겠지. 어떨 때는 일반적으로 더 모르는 것도 많을 수 있고 혼동스럽고 겁나고 암담한 거는 어찌 보면은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결국 그래서 너 그중에 뭘 해서 건강해졌어? 뭐 했어? 제일 맞는 다이어트법 이런 거 진짜 궁금해요. 다 도움이 있었겠지. 그렇지만 때때로는 순서가 네. 내 몸에 맞지 않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 몸에는 지금 이게 맞는데 이 사람 몸에는 안 맞았을 수도 있던. 그럴 수 있죠. 무조건 저 사람이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면은 안 되겠구나.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보자가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킬로그램을 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몸무게 재는 거 말씀. 네, 몸무게를 재는 걸.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같은 몸무게인데 그 눈바디 값이 다른 게 되게 많거든요. 눈바디요.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청바지나 이런 옷들을 두고 그 옷을 한 번씩 입어봐요. 너무 좋죠. 3차원적으로. 네. 그래서 옷을 입어봤을 때 이쪽이 좀 체지방이 붙었구나. 그럼 오케이 다시 약간 신경 쓰자. 근데 옷이 그냥 너무 가볍게 싹 들어가면은 너무 즐거워. 오늘 뭐 먹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몸 기본값, 내 몸의 기본값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무게에 이제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어떠한 것들이 구성하고 있냐. 결국은 근육과. 잘 생각하셨습니다. 도파민 터졌어요 지금. 잘 생각. 진짜요?
네, 그래서 근력을 강화시켜서 병 없이 오래오래 해피하게 살아가자. 오늘 그 몸소리 텔러로 첫 강의의 포문을 열었는데 좀 부끄럽네요. 절절함이 엄청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절절은 했어요. 저는 다 공감이 가면서 아까 좀 힘들어진 타이밍의 증상들이 저랑 진짜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한 거, 얼굴이 붓는 거, 그리고 목 쉬는 거, 어깨도 잘 안 움직여지고 이런 상태다가 일제히 어느 순간 58, 57 이게 꽈락으로 탁 모든 과목이 떨어지기 직전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저런 길을 가야 되는구나. 풍요. 그 소림사에 입적하는 느낌으로다가 조만간 9시 뉴스에 갑자기 한 과학 칼럼니스트 알몸으로 바위에서 발견돼. 그렇지. 실상은 풍력하던 것으로 밝혀져.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살보다는 염증기가 많이 있었던 얼굴이거든요. 근데 제가 심리 공부를 조금 했는데 거기 건강심리학 첫 장에 나오는 게 만성통증이에요. 네. 근데 그 통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염증. 결국은 염증. 지방세포가 모이면 염증. 이 염증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편안하게 소염제를 먹죠.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혹시 유해균이나 유익균들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염증이랑 관계가 있어요? 일단 우리 장 안에는 당연히 이제 유해균과 유익균이 같이 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정상 세균 총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게 적절한 비율이 유지돼야 돼요. 사실 유익균도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어떤 유해균의 비율이 좀 너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염증 반응이거든요. 염증들이 심해지게 되면 비만이나 대사증후 같은 만성 질환들이 대부분 염증 반응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유해균도 있어요. 이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면 실제로 심한 설사를 유발하고 염증을 굉장히 심하게 유발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여기가 하나의 한 성이라고 했을 때 이 성을 서로 누가 함락하냐, 누가 함락되고 누가 정복하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유해균, 유산균들이 또는 유익균, 유해균들이 계속 싸우는데 제가 알기로 락토바실러스 그 가세리 BNR17이라는 이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만으로도 계속 아군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 몸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흔히 말하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유전자에 써 있는 유전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출산한 다음에 자리 잡은 그 세균총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유산균은 그냥 먹어주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맞아요.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쭉 다이어트건 뭐건 제 몸 상태를 체크할 때 저는 이제 기본값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제가 측정하는 기본값들의 그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혹시 각자의 그런 기본값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BMI 지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BMI 맞아요. 지수, 체질량 지수인데 제가 키가 한 1m 77 정도 되고 몸무게가 75kg인데 항상 과체중이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네. 얼굴을 보면 전혀 그죠? 과체중이 나와요. 네네. 과체중. 그럼 키에서 100 빼면 70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사실은 정말 정상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BMI 지수는 정말 간편하게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이걸로 대충 되더라라는 거고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나타내는 거를 이제 BMI라고 하잖아요. 이 18.5에서 23 정도 사이에 있으면 이제 적정한 BMI 지수인 거고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적정 범주를 살짝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뼈와 근육 이런 것들은 잴 수가 없거든요. 그 비만이라거나 건강에 문제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근육질이 많기 때문에 BMI는 비만으로 나와요. 하지만 이분들은 건강이 양호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요. 정상 체중인데
비만이 있어요. 마른 비만, 그렇죠, 그렇죠. 내장 지방.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혈관계 이제 다양한 질환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BMI만 맹신하고 있으면 내가 정상이니까 난 문제 없어라는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BMI가 아닌 다른 지수와 병행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자가 진단하셔라. 저는 1, 2kg를 잡아내는 눈바디가 굉장히 정확한 편이거든요. 눈바디가 뭐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독실님이 한 2kg가 빠졌어. 그럼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살 빠졌죠? 이러면 "헉,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